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인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으니까 퇴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글쎄, 메시지를 해야 되죠. 예.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당과 관련된 메시지보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그 이송 과정, 전원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을 불식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사과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어쨌든 본인이 어떤 이유로 그런 본인이 판단했는지 아니면 주변의 권유를 본인이 받아들였는지 어쨌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 아직 미정이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정성호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그 내용이 포착되기도 하긴 했는데 언제쯤 복귀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장 복귀라는 것이 일단 당에 네. 와서 뭐 최고위를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대표 주재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뭐 건강 상태를 제가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단 그래도 유선상으로 어떤 당무라든지 당의 어떤 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어저께 정성호 의원과의 어떤 문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자택보다는 당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당무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지금 당에는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가. 당으로 출근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 아무래도 당에 지금 총선 체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국을 전부 다 각 지역 도당을 지금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어찌 보면 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약간 하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테러로 인해서 지금 좀 스톱이 된 상태예요. 어찌 보면 10일 정도 좀 정지돼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빨리 다시 총선을 향해서 뛰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친명 인사로 꼽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자,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현근택 의원과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님이 현재 당직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그거야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성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현근택 부위원장의 어떤 식 논란 그리고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문자가 이제 주고받게 됐는데 자, 이게 과연 당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논의할 만한 내용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정성호 의원한테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차원에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것은 주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이제 정성호 의원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의 친분 이외에 공식적인 직책이 없어요. 공관이나 아니면 윤리위에. 그런 분이 물어볼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결정을 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던가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던가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중재 기능을 하거나 어려운 수렴 과정에 본인이 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선이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두 분 간에 어떤 걸 결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공천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맥사항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대표가 챙기는 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을 저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몇몇 분을 물어보는데 그야말로 자객 공천에 논란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냐,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도 이번에 드러났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윤리직에 없는 정성호 의원과 이런 것을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공개되지 않아야 될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일단은 뭐 어찌됐든 간에 참 부지에서 나온 문자 노출이 돼버렸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는 보입니다. 어떤 당대표가 의견을 구할 수는 충분히 있죠. 예. 본인과 좀 친한 의원이라든지 어쩌면 정성호 의원과는 뭐 국민 대부분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었고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당에 안착할 수 있게끔 가장 큰 노력을 했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오히려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비호한다라는 네.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뭐 당대표가 이건 윤리감찰단에 뭐 아니면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 당의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처분을 의견을 구한다고 했더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하고 어떤 징계 수위는 이런 것들이 보통 당에서 해왔었다라는 어떤 의견을 내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런 의견을 중징계에 대한 아니면 뭐 공관위 컷오프라든지 상당히 그 후보자 지금 출마 후보자에게는 어떤 굉장히 중징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대표가 심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윤리감찰단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당대표의 의지가 투영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러한 내용, 공개된 내용 등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드러나 버린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 부위원장에 예. 대한 어떤 처분에 따라서는 당대표가 오히려 본인 친한 사람만 비호하고 감싸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현근택 부위원장은 어제 뭐 사과를 하긴 했어요. 입장문을 통해서. 자, 그런데 술 취해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술 핑계를 또 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페이스북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그 같이 동석했던 사람의 권유를 받고 사과를 했다. 근데 사실은 본인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리고 주변에 동석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발언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언행을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권칠성 수석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나서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격이 돼버린 거죠. 대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나서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끄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만약에 현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본인이 그런 언행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중한 거죠. 그래서 일단 윤리감찰단에 감찰이 있다고 하니까 명명백백 밝혀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 변호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뭐 당해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른바 자객 출마 아니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과문 논란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의 의견처럼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당대표,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당대표 상당히 현근택 부위원장을 아낀다고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뭐 그동안 많이 노력한 점도 뭐 당 내외부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뭐 엄중 경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어저께 정성호 의원의 어떤 문자 내용에서 확인했다시피 네. 당대표의 엄중 경고가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버렸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엄중 경고로 끝나면 이제는 별것도 아닌 걸 왜 하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문자 공개가 안 됐다면 그냥 엄중 경고 사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한 어떤 당에서의 조치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윤리감찰단의 어떤 내용을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현근택 변호사의 어떤 공관위에서의 컷오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당대표 말대로 이제 엄중 경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자 메시지에서 나온 대로 엄중 경고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게 총선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어찌 보면 그 현근택 부원장뿐만 아니라 뭐 이경
전 부대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의찬 뭐 지금은 이제 출마를 접었습니다만은 어쩌면 당 대표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소환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 소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당대표가 읍참마속을 못하게 된다면 이 총선의 악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뭐 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후폭풍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랑 국정조사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경찰의 입장과 야당 반응 뭐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보면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이게 현장에서 체포됐단 말이에요. 현행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범행 관련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축소하고 왜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 범행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의 또 변명문이라는 거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이거를 제출 내지 압수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게 된 겁니다. 또한 그 조력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됐던 부분이 있고 차량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도움 줬던 분들도 그 경위에 대해서 다 수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특검 뭐 조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원 과정에서 있었던 예. 응급의료 체계를 무시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돌리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대테러 센터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이게 열상이나 자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당국과 이 경찰이 현장에서 보고 육안으로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열상의 형태, 찢어진 형태냐 아니면 그어진 형태냐라는 것은 나중에 의료인이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고 또 무슨 음모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열상 자상 논란, 뭐 가짜 뉴스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 계속해서 못 믿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앞뒤가 맞지가 않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검찰 개혁을 지속적인 어떤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것을 그러면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제거를 한 다음에 이것을 경찰에 넘겨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하겠다는 경찰마저도 못 믿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럼 대한민국의 수사는 누가 해야 되죠? 경찰도 할 수 없고 검찰도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떤 경찰 수사가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아무런 어떤 의혹도 나오지 않을 만큼 어떤 투명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뭐 저는 뭐 경찰이 뭐 이걸 뭐 축소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여요. 뭐 최근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70대 조력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 뭐 그렇게 가담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게 적었기 때문에 석방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등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금 더 특히나 그 변명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일부분 나올 게 아니라 아니 나오지 않을 거면 보도가 안 되게끔 할 거면 아예 안 되게끔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일부 그냥 뭐 한 줄 두 줄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경찰에서도 공개해야 될 부분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한 공개해야 되지 않을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공개해야 될 것들은 공개를 하면 좋겠고 저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짜 뉴스 예를 들어서 뭐 칼이 아니라 무슨 나무젓가락이었다 뭐 이런 내용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좀 엄중하게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예. 보태면 아까 그 변명문 이 부분은 이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국민께 드리는 글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정당하다, 나 잘못한 게 없고, 나 솔직히 확신범에 자세에서 나오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 거란 말이죠. 본인은 정치권에 불신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를 지켜 세워달라 이런 것들을 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유사범죄,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 예. 이거를 공개라고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이건 정치적 공방의 대사로 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건 너무 넘어선 거예요. 또 하나는 당적 공개 이 부분도 정당법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공개를 원한다면 본인들이 먼저 공개하면 돼요. 우리 당에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신들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를 수사기관이 공표하게 되면 본인들이 성사 책임을 지는데 결국 공표하지 못할 걸 알거든요. 그러면 너네 당적 공개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의문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수사를 갖다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국가기관을 정쟁 도구로 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당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향후 발생할 어떤 위험 이런 네. 건지 아니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건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것이 이제 제2부속실 설치 등이잖아요. 그다음에 특별감찰반을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대통령실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자 그랬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붙어 있는 건 맞았지만 네. 그 부분을 하는 것을 국회 추천하면 되는 것이고 부속실 설치를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돼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정무적 판단에서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서 과연 김건희 리스크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국민의힘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과 조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거 하자라고 네. 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무적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상황이 조성이 되면 총선 국면까지 흐름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아마 당내에서 보챈다고 될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무적 판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가능성이 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무적인 판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질문에는 이때까지는 어떻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우리가 이제까지 뭐 충분히 봐왔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어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SNS 메신저를 뭐 수백 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담은 그냥 상사의 배우자로서만 본인이 대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감이 있어서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회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직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지금 뭐 네.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어요. 이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특검법이라든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냥 악법이다. 이건 해서 총선용 악법이다라는 규정만 내린 채 그대로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다라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지렛대가 어떤 그 판단에 정말 그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오히려 이걸 뛰어넘어야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정말 비상 상황에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가지만 체크를 예. 짧게 하면은 그 당시 검찰총장 때 아마 김건희 당시 부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다만 횟수도 몇 회가 이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하나 보내고 하나 받고 하는 것들 다 횟수 쳤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검찰총장과 연락이 안 될 때 불가피하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적인 친밀감의 어떤 뭐 대상으로 결정짓기는 어렵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 정무적 판단에 의한 조치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이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제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국민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친윤 수직 단일 체제 정당과 친명 단일 체제 정당밖에 없습니다. 가히 쉰밥 먹을래 탄밥 먹을래입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게 저 조응천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지 제발 좀 답을 주십시오. 자, 뭐 조응천 같은 사람 필요 없는지 답을 달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구한 게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탈당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퇴원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부분에 대한 답도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상식 이 의원들께서 어떤 탈당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런 답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10시에 예고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 시각까지는 변함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탈당을 하시겠다라고 답이 없으면 탈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어제 출판기념회에서도 또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오히려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셨어요.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 내에 많은 의원들도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당 지도부,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런 분들과의 대화라도 한번 이렇게 장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회도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퇴원과 동시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 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내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내일 탈당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 신당에 합류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갈까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을 표방한 분들과는 합친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선거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데 하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건 전부 다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탈당 불가 시한이 있는 것처럼 마치 총선 직전에다 탈당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 전에 본인들이 표방한 명분을 펼치기 위해서 당내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해오셨으면 그리고 1년 전에 탈당해가지고 어느 정도 국민적 의지를 모을 만한 활동을 해왔으면 모르는데 꼭 선거 직전에 저렇게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어떤 모습을 비칠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를 이제 책임져 주셨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설주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의 방송은 오늘까지입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설주한 부위원장께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미정이고,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 이제 두 분이 이제 잘 되시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